대한민국에서 가장 필요한 자원은 아마 인재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그동안 학생의 성적만을 따져왔습니다. 성적을요, 뒤에서 읽으면 적성 아닙니까? 적성을 따져서 인재를 육성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대학개혁 그리고 교육개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재춘 교육부 차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발표한 구조조정 대상에 이제 어떤 대학이 들어가느냐 하는 것이 세간의 관심사였습니다. 먼저 어떤 대학들이 들어갔는지부터 간단히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돼요. 자, 4년제 대학 중에서는 대구 외국어대학교, 루터대학교, 서남대학교, 서울기독대학교 등이 들어가 있고요. 또 강남대, 수원대 등 10개 대학도 들어가 있습니다. 전문대 중에서는 강원도립대학, 광양보건대학교 등이 들어가 있고요. 또 김포대, 세일대 등 14개 대학교도 서일대 등 14개 대학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문대 중에서는. 이렇게 해서 모두 이제 합치면 66개 대학인데요. 뭐 교육부 홈페이지에 다 떠 있죠? 네, 올릴 겁니다. 예,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학 들어간 대학들 입장에서는 야, 우리 학교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들어간 거야? 라고 불만도 있으실 텐데 네.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한 겁니까? 평가를 했는데요. 평가 대상 기간이 최근 3년입니다. 네. 예전 같은 게 1년에 되면 3년으로 했고 특별히 중요한 게 두 가지 관점인데 대학의 기본 요건을 구비했느냐. 대학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뭐 시설이 있어야 되고 교수 있어야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네. 기본 요건을 구비했느냐. 또 하나는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네. 노력해서 어떤 개선을 질 제고를 위한 개선 노력을 했느냐. 이 두 가지가 주된 그 평가 지표가 된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정량 지표만 평가를 했는데 네. 이거는 정량 지표, 양적인 지표와 예. 정성 지표, 좀 질적인 지표. 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량에 근거한 정성. 네. 양만이 아니라 그 양 속에 실제적으로 얼마나 그 질적인 부분이 있는가 여기까지 고려해갖고 평가를 한 겁니다. 여러 항목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정성이라는 게 이제 뭐 수치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도 평가를 하셨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뭐 선생님 교수가 적고 수업이 잘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뭐 이러면 하여튼 낮은 점수를 받는다. 그렇죠. 이런 얘기인가요? 네, 학생을 위한 뭐 프로그램이 뭐 빈약하고든가 없다든가 예. 뭐 등등 여러 가지 부분. 뭐 취업률 이런 것도 계산이 들어가요? 취업률도 들어갔습니다. 취업률도. 네. 네, 그럼 뭐 취업률 관련해서 이렇게 잠시 뒤에 또 얘기를 나눠보고요. 2015년 올해 대학 진학률이 70.8%였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4년제 대학생 수가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18년부터는 대학 정원보다 수험생 수가 줄어드니까 더욱더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봐야겠네요. 네, 학생 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보통 네. 일반적으로 인구 절벽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게 이제 대학 입학생에 대해서 인구 절벽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사실 2013년부터 2023년 10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학년에 68만 명인 학령 인구가 54만 명으로 43만 명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25만 명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대학 진학률로 따지면 70%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약 16만 명으로 16만 명이 한 학년에 16만 명이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인구 절벽으로 인해서 확 줄어들게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뭔가 대책을 마련하지 그래서 않으면 이번에 정원을 감축하는 얘기도 있는 모양인데 화면 좀 보여주시죠. 예, 관련하면 좀. 지금 그러니까 이번에 2등급, D등급을 맞은 학교들은 저렇게 인원을 좀 줄여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저거는 이제 의무사항인가요, 그러면? 지금 그 평가구조 개혁 법안이 국회로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무는 강제는 아니고요. 예. 교육부가 공고하는 사항입니다. 사실상 이제 저런 방향으로 하라고 권고하는데, 네. 뭐, 대학 입장에서는 강제성이 있다고 좀 느끼겠군요. 근데 이제 공고를 하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지금 불가피하게 지금 법적 법이 아직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이제 재정 지원과 연계해서 이렇게 좀 그 정원을 줄이도록 공고하고 있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가능한 목표라고 네, 가능합니다. 이제 상위 대학의 경우에는 정부 재정 지원과 연결시켜서 하는데 어차피 이제 A등급은 자율 조정이니까 그런 없고 BC 같은 경우도 이미 상당히 많은 대학들이 자율 조정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남아 있는 그 추가로 줄여야 될 그 정원은 많지가 않고요. 대신 이제 D2등급 하위 등급의 경우에는 좀 추가적으로 많이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학교 이름들을 보니까 언뜻 봐도 지역에 있는 서울이 아닌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있는데
지금 지방대가 그렇지 않아도 뭐 취업에서도 차별이라 그러는데 뭐 지방에 있다는 이유로 이렇게 들어간 거 아니냐고 서운해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사실 그 지방대라고 해갖고 불리한 게 아니고 이번 예. 평가 결과를 보게 되면 지방대 학생들이 지방대학이 더 유리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를 들면, 그냥 정부의 정책이 없는 상태에서 보게 되면 미충원 비율의 96% 정도가 지방대가 나옵니다. 예. 근데 작년에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자율 조정한 것 같은 경우에는 지방대가 70%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구조개혁 평가를 통해서 정원 감축, 우리가 추가로 정원 감축 공고한 거 보면 지방대가 50% 이하가 됩니다. 그리고 수도권이 50% 이상이 되게 돼요. 네. 이런 걸 보게 되면 평가를 통해서 지방대가 더 불리해진 게 아니고 지방대가 더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다. 네. 다시 말하면 평가를 안 했더라면 훨씬 더 많이 지방대에서 줄여야 됐었는데 네. 평가를 통해서 수도권 대학에서도 상당한 비율을 줄여줌으로써 지방대는 적게 줄여도 되는 알겠습니다. 그런 혜택을 받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자평하신다는 걸로 보고 이제 앞으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겠죠. 취업률 등을 아까 평가 지표에 넣은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뭐 인문대학이라든가 예체능과 같은 경우는 좀 불리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취업률이 평가 지표에 들어갔는데요. 취업률 같은 경우에는 인문대학이나 예체능은 취업률 그 계산에서 빠졌습니다. 이게 평가 대상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인문대나 예체능은 취업률을 평가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이번 평가에서는 뺐고요. 네. 또 취업률 같은 경우 작년까지 교육과 평가할 때는 15%로 반영했었는데 이번에 약 8% 정도 반영했거든요. 이게 작년에 비하면 약간 50% 정도로 굉장히 반영 비율을 줄였습니다. 네. 게다가 지방 같은 경우에는 취업률이 수도권과 지방이 좀 차이가 나거든요. 수도권에 일터가 많다 보니까 취업률이 상당히 높고 지방이 적어서 이 취업률 평가할 때는 지방별로, 지방의 권역별로 상대평가를 해가지고 지방에 있다고 해서 특정 지역에 일자리에 적다고 해서 불리하지 않도록 지역에 있는 대학끼리 상대평가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 불합리한 부분은 최대한 줄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한 겁니다.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경쟁력이 없는 대학이 자연스럽게 퇴출되는 게 자연스러울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인재 육성이라고 볼 때 대학이 이제 기업에서 필요한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는 기능도 있잖아요. 네. 이제 아마 이런 교육개혁 방향도 그런 큰 방향일 텐데 하나 걱정스러운 건 그러면 기업에서 필요한 사람들만 뽑는 이게 무슨 취업 사관학교냐 대학교가 대학의 아카데미즘이라는 게 있는데 당장 그 두산 그룹이 중앙대학교 재단을 인수하면서 중앙대에서 그런 논란들도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박근혜 정부가 너무 그쪽으로 가는 건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 어떤 거예요? 박근혜 정부의 교육 정책은? 사실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대학이 있고 또 한 대학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학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모든 대학 또 모든 학과들을 한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정부에서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취업을 중시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인문학적 상상력이라든가 인문학의 융성, 문화 융성 이런 것도 같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인문학을 통해서 교양도 늘리게 되고 또 인문학적인 어떤 상상력 또 문화 융성의 어떤 토대가 되는 것들도 우리가 강조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학생들이 취업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럼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한테는 적어도 취업과 관련된 부분을 충분히 공부할 수 있도록 대학이 좀 바꿔주자. 다시 말하면 교수가 있고 교수의 전공이 있기 때문에 취업과 상관없이 교수의 전공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학생들이 취업을 원한다면 학생들이 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도 대학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대학이 좀 노력하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취업을 강조한다고 보면 될 거예요. 그 취지는 이제 이해를 하는데 그러니까 취업에만 또 사실 너무 매몰되는 거에 대한 우려랑 사실 지금 창조경제 하는데 창조경제 근간이 창의적 인재가 있어야 창조경제랄 거 아니에요. 근데 맨날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취업 공부만 하면 이게 창의적이 되겠나 하는 걱정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번에 구조개혁에서 그렇고 정부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바로 융합 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게 인문하고 이공계, 또 인문하고 사회하고 이공계 이렇게 여러 영역들이 같이 융합함으로써 학생들 하여금 좀 융합 분야에서 공부를 함으로써 아까 말한 창의 인재도 길러지고 또 이런 학생들이 나중에 창조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고 또 요즘에 우리 일자리 등이 바뀌면서 융합이라고 하셨는데 뭐 학과를 융합한다는 의미예요? 뭘 융합해요? 학과를 융합한 경우도 있고요. 학과를 프로그램 융합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프로그램은 별도로 있고 학과는 별도로 있더라도 학생들이 다양한 전공을 들으면서 융합해 가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전공을 들을 수 있도록 한다. 방금 말씀하신 거랑 좀 비슷한 맥락일 수 있는데요. 능력 중심 사회를 위해서 선취업, 후진화
뭐 이런 방향으로 가야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약간 서구식 방향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선취업 후 진학은 이제 우리의 전통적인 그 문화를 좀 바꾸는 거거든요. 네. 우리 문화는 아무래도 숙문 전통이 남아 있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 졸업은 대학원 이렇게 계속 좀 그 공부하는 쪽을 강조하거든요. 네. 근데 선취업 후 진학은 이런 문화를 좀 바꿔보자.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도 취업을 먼저 하고 취업에서 일하다가 필요하면 다시 또 대학에 오고 네. 후 진학하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좀 해보자. 그 순서가 조금 융통성 있게 뭐 이렇게 그렇죠. 이게 먼저가 될 수 있고 저게 먼저가 될 수 있고.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KBS에 기자로 취직했다가 공부 좀 더 해야겠는데 그러면 기자 몇 년 하다가 대학도 가고 이제 이렇게 하도록 하자는 기자를 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기자를 하면서 대학을 그래서 다닐 수 이제 있도록. 보통 이제 일반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쉽지 않으니까 먼저 우선적으로는 예를 들어 특성화 고등학교, 또 전문대학 이런 데는 바로 이제 직업교육을 받잖아요. 직업교육을 받으면 직업교육을 받은 애들이 그냥 또 대학 가는 것보다는 직업교육 받았으니까 바로 취업하기 받아서 취업을 하고 취업해서 거기에서 또 일하다가 필요하면 일하면서 대학에 올 수도 있고 일하다가 그 학교 일하는 걸 그만두고 또 대학에 올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을 할 수 있도록 취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 먼저 취업을 해놓고서도 하여튼 본인이 의지만 있다면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 그렇죠.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교육개혁 중에서 제가 조금 알듯말듯한 게 자유학기제인데 이게 교육개혁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자유학기제는? 우리 그 박근혜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교육 개혁의 여러 가지 것들을 압축적으로 보여준 게 자유학기제거든요. 자유학기제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인데 창의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거예요. 창의인재를 길러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전처럼 그냥 강의한 거 적고 암기하고 이렇게 지식만 외우는 거, 그 시험 보는 거, 성적 증수 매기는 거 이거로는 안 되니까 학생들이 뭔가 수업 시간에 다양하게 참여하면서 발표하고 토론하고 조사하고 등등 참여한 활동을 하자. 그리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선택 활동들을 하자. 그리고 더 나가서는 자기의 진로와 관련돼서 뭔가 좀 이렇게 경험할 수 있도록 진로 체험도 하도록 하자. 이런 것들을 통해 갖고 우리 학생들이 오로지 그냥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암기하고 외우고 시험 보는 게 아니고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다양한 것들 문제를 직면하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자유학기제 동안에는 중간이나 기말고사 같은 지필고사 보지 않고 얘들이 마음 놓고 이렇게 자유롭게 협동학습을 한다든가 문제를 만들어 본다든가 문제를 푼다든가 하는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취지 자체는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앞으로 좀 보완할 점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현장의 목소리도 좀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